당뇨 부르는 최악의 습관 1위. 오늘 하루 당신은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나요? 아침 식탁에서, 자동차 안에서, 그리고 TV 앞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이 넘는다면 당신은 이미 당뇨의 그림자 안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뇨병은 더 이상 특정 나이대나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연구와 의학 보고서를 토대로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 1위를 공개합니다. 그 습관은 단순히 나쁜 식습관이 아닙니다. 달콤한 음식이나 야식보다도 훨씬 교묘하고 심지어 우리가 좋은 휴식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조용히 몸속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사람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 그중 절반은 자신이 당뇨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당뇨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혈당이 조금씩 오르지만 몸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력이 흐려지고 피곤이 풀리지 않고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죠. 그때서야 병원을 찾지만 이미 생활습관병은 몸 깊숙이 뿌리를 내린 뒤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병을 무섭게 여기는 이유는 그 자체보다 합병증 때문입니다. 심장, 눈, 신경, 온몸의 혈관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이런 무서운 질환이 사실은 하루의 자세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전문가들이 꼽은 당뇨의 최악의 습관 1위는 바로 오래 앉아 있는 것, 즉 좌식 생활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것 자체가 당뇨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출근길 운전 1시간, 사무실 의자 8시간, 집에 돌아와 소파 3시간, 그 사이 걷는 시간은 고작 30분. 이게 바로 현대인의 평균적인 하루입니다. 즉 하루 12시간 이상을 앉아 있는 삶. 에이, 그냥 앉아 있는 게 뭐 그렇게 나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움직이도록 설계된 생명체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의 대사 시스템 전체가 천천히 멈춰버립니다. 사람이 오래 앉아 있으면 몸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근육이 일을 멈춥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인체 전체 포도당 소비의 약 70%를 담당하는데 앉아 있으면 이 근육들이 휴면 상태로 들어가 버리죠. 결국 먹은 음식의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세포가 이 열쇠를 점점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은 계속 높아지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 과로하게 되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간이 당을 더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오래 있으면 간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서 혈당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2배로 상승할 수도 있죠. 넷째, 혈류순환이 느려지고 지방이 쌓입니다. 앉은 자세는 다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막습니다.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해 다리 붓기, 혈전, 그리고 결국 대사 장애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몇 시간 만에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면 단 하루만 해도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문제는 며칠간의 운동 부족이 아니라 하루 10시간 앉아 있는 평범한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젊든 노년이든 몸은 움직이지 않음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다만 노년층일수록 근육량이 줄고 대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피해가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졌을까요? 그건 바로 편리함 때문입니다. 자동차, 엘리베이터, 리모컨, 스마트폰. 우리의 모든 기술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냈죠. 문제는 편리함이 늘어날수록 활동의 기회는 줄어들고 그 대가로 혈당과 비만,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인 사람은 그 이하인 사람보다 당뇨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TV 앞에서 2시간 이상 보내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률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즉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그 습관이 음식보다, 유전보다, 나이보다 더 강력한 당뇨의 촉진제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아침 식사 후 바로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 출근 후 4시간에서 5시간 내내 컴퓨터 앞? 퇴근 후 TV 앞에서 휴식? 이런 하루가 반복된다면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는 이미 당뇨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앉아있는 습관이 실제로 우리 몸의 혈당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못됐을 때 몸은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오래 앉아있는 습관으로 인해 당뇨의 문턱에 다가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7가지 신체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다리의 변화입니다.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하체 혈액순환이 극도로 느려집니다. 혈당이 높아질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모세혈관이 손상되면서 피가 말초로 잘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발끝이 저리고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엔 다리가 붓기 시작하죠.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미 혈당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후 졸음입니다. 밥만 먹으면 눈이 감긴다. 이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닙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인슐린 분비에 지쳐버리고 결국 당뇨 전 단계, 즉 공복혈당 장애로 진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잦은 갈증과 소변 증가입니다. 이건 당뇨의 가장 고전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은 그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가 오고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 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이 악순환이 지속되면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고 혈류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이 현상은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이런 증상이 잦다면 한 번쯤 혈당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상처 회복력 저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 속의 당이 혈관 내벽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피부세포까지 산소와 영양이 잘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작은 상처도 일주일, 열흘씩 낫지 않고 심하면 궤양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발뒤꿈치나 발가락 사이 상처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당뇨성 족부병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신호는 손발의 이상 감각입니다. 당이 신경세포에 쌓이면 말초신경이 손상됩니다. 그 결과 손끝이 찌릿하거나 밤에 이유 없이 화끈거리고 심지어 감각이 둔해지기도 하죠. 이건 당뇨성 신경병증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미 신경의 손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죠. 여섯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즉 먹은 음식이 연료로 쓰이지 못하고 피 속에만 떠돌게 되죠. 결과적으로 근육은 힘을 잃고 하루 종일 피곤하며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에너지 대사가 붕괴된 신호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많이 먹는데 오히려 살이 빠진다. 이건 당뇨병의 전형적인 말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인슐린 기능이 약해지면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은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결과 체중이 급격히 줄고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7가지 신호는 모두 오래 앉아있는 습관에서 시작된 대사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습관이 몸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살펴봅시다. 1. 혈당 상승에서 인슐린 과다 분비 그리고 췌장의 피로. 2. 혈류 저하에서 지방 축적 그리고 염증의 증가. 3. 근육 기능 저하.
대사량 감소, 혈당 상승 가속화. 4.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식욕 폭발, 과식 유도. 5. 수면의 질 저하, 호르몬 불균형, 혈당 불안정. 이 5가지 고리가 연결되어 결국 당뇨 체질을 고착시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단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루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몸을 설계된 방식대로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당뇨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생 앉아서 살아왔습니다. 책상 앞에서 일하고, 식탁에서 밥을 먹고, TV 앞에서 쉬었죠. 그렇게 쌓인 세월이 이제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앉아있는 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단지 하루 3분씩만 움직이는 루틴으로도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후 30분, 3분 걷기입니다. 식사 후 30분은 혈당이 가장 급격히 오르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단 3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 곡선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거실을 왕복하거나 집 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지 강도가 아닙니다. 꾸준히 2주만 실천해 보세요. 식사 후 졸음이 줄고 다리 붓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1시간 앉았으면 1분 일어서기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이 끊기면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즉 근육이 잠든 상태가 되는 거죠. 1시간마다 1분씩 일어나면 그 근육이 다시 깨어납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혈류가 순환되죠. TV를 보다가 광고 나올 때 일어나서 스트레칭, 전화할 때 잠깐 서서 통화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혈당 방어벽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몸을 다시 일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세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가슴으로만 숨을 쉽니다. 이때 코르티솔이 올라가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하루에 단 10초라도 배로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그 짧은 순간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당도 조용히 내려갑니다. 혈당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이기도 하니까요. 네 번째는 잠들기 전 2분 루틴입니다.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보세요. 이 자세는 하지 정맥 순환을 개선시켜 혈당과 혈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의 피로가 빠져나가고 몸이 따뜻해지며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그게 바로 다음 날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 5번째 루틴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바로 감사 습관입니다. 혈당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불안, 분노 같은 감정이 직접적으로 혈당을 흔듭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그래도 괜찮았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10초의 평화가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진정시킵니다. 당신의 몸은 완벽합니다. 단지 너무 오래 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의지는 잠깐이지만 습관은 평생을 바꿉니다. 당신이 오늘 단 3분만 움직였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건강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의 행동이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은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단순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지금 움직이는 것. 오늘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몸은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다시 살아난다는 걸. 지금 바로 일어나 3분만 걸어보세요. 당신의 혈당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